재판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선고 기일이 이날로 잡힌 건데 김유빈 기자. 근데 조국 대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YS의 용기를 이어받겠다 이런 글을 공유를 했더라고요. 속내가 뭔가요? 네, 오늘이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라서 추모글을 올린 건데요. 조국 대표 이렇게 썼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기를 이어받아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과 검찰 독재를 단죄하겠다고 썼습니다. 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던 YS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과거 군사 독재에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면서 자신도 검찰 독재 정권이랑 싸우고 있다고 강조를 한 거죠.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상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YS 사례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시키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게 이게 다음 달로 잡힌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검찰이 조 대표를 재판에 넘겼던 게 상당히 오래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인데요. 예. 검찰이 조국 대표를 기소한 지 5년 만입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죠.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의 무마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또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들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도 인정이 됐고요. 다만 2번 연속 징역 2년 선고에도 조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진 않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상고심 판결에 따라서 조 대표 정치 운명도 향방을 가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요. 조국 대표 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조 대표는 서울 고법 판단을 다시 거쳐야 되고요. 네. 재상고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형이 확정돼도 당장 구속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신변 정리 시간을 준다는데요. 과거 정봉주 전 의원이나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대법원 판결 나흘 만에 구속 수감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선고일이 정해진 게 알려진 건데 그러면 조국 대표 측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조 대표 지방 강연이 있어서요. 국회 네. 출입 기자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에서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국 대표 과거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더 이상 뭐 그 점에서 저희가 사법부를 쥐락펴락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법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이 선을 긋는 가운데 조국 대표는 그제 시일야 방송대국을 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선고일이 잡혔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